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어떤 구독자가 질문했는데 소득이 없는 투자자인데 ISA가 낫냐, 연금저축이 낫냐.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소득이 있는 남편은 이렇게 700만 원까지 채우고 ISA에 나머지 이제 금액을 넣고 3년 후에 ISA에서 S&P 500, 나스닥 100 이렇게 투자하다가 3년 만기 되면 세금 정산 후에 연금저축에 이전하겠다. 뭐 이런 플레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항상 주장하는 바고 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아무튼 연금저축에 최대한 납입을 하기 위해서 ISA를 합니다. ISA. 그리고 이제 소득이 없는 아내인 경우에는 이제 연금저축을 먼저 안 하고 ISA에서 S&P 500과 나스닥 투자하다가 3년 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인가 봐요. 기본공제 400만 원 받고 연금저축에 이전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제 미리 결론 내리면 이런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아내인 경우에도 ISA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 내리면 소득이 있든 없든 세금 효율이 가장 좋은 투자의 순서는 연금저축 400, IRP 300, 다시 연금저축 1100. 이제 1년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긴급한 것부터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금 남으면 연금저축에 1100, 그리고 ISA 2000.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은 IRP가 안 되니까 연금저축에 그냥 1800 납입하고 ISA에 2000 채우면 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좋은 세금 효율 순서입니다. 투자의 순서. 그래서 ISA에서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일단 ISA는 저기 그 청산할 때 일단 기본공제 200에서 400 받고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9.9%. 그래서 ISA에서는 만기 시 저율과세 9.9%죠. 그죠? 저율과세되는 자금으로 중장기 목돈 마련이 ISA 일단 투자의 목적인데 이런 거는 되게 결혼이나 뭐 주택 구입 같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죠? 이 경우 3년 이렇게 투자 시 세금 정산한다 그래도 세후 최종 자산은 3년 투자 시 ISA가 연금저축을 이기지만 그 이후에는 뭐 3년 이후에는 세후 최종 자산은 연금저축 기타소득세 16.5%를 내고 중도해지 한다고 해도 연금저축이 ISA를 이깁니다. 무직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그냥 수익에 대해서만 16.5%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금저축이 이깁니다. ISA를. 그래서 굳이 ISA에서 이렇게 이분처럼 이 아내처럼 3년 플레이를 하면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필요 없다. 이 3년마다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은 먼저 내놓으면 아무튼 손해다. 최대한 늦게 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ISA를 하는 목적, 두 번째로 이제 만기가 이렇게 됐는데 막상 자금 집행 계획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결혼이 미루어졌다든가 주택 마련이 뭐 미루어졌다든가 해가지고 자금 집행 계획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3년 단위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3년 단위로 이전하는 이유는 3년마다 해지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래서 3년마다 이렇게 기본공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ISA에서 1억 채우고 평생 보유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10년, 30년 보유했는데 기본공제 200만 원밖에 안 해주면 과세 표준 금액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래서 3년마다 플레이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목돈 집행 발생 시 연금저축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향후 목돈 집행 상황 발생 시 연금저축에서 비과세 초과납입금만 따로 인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ETF를 펀드로 전환하고 연금대출 받아가지고 목돈 마련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에서는 대응 방안이 많아요. 비과세 초과납입금 분리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저기 재난 상황이나 본인 질병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연금 소득세만 내고 다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과 주택 마련이 된 투자자, 이제 뭐 중장년층 이런 결혼과 주택 마련이 된 이런 투자자는 오로지 3년마다 이제 기본공제 받으면서 연금저축으로 최대한 비과세 초과납입금을 납입하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전하는 목적입니다. 3번이 결혼 주택 마련이 된 사람한테는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개 이 3번이 뭐 결혼을 했든 주택 마련을 했든 안 했든 3번이 ISA의 가장 최고로 효율이 좋은 ISA를 이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에 건보료가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이렇게 간보기 언론 기사 이후로 이제 연금저축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당장 뭐 연금저축 안에 미국 직투할 거야, ISA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뭐 부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부과되더라도 여전히 연금저축은 여러분들에게 왕관의 보석이요 노후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존 보글이 한 말입니다. 존 보글이.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제도 걱정을 하면 미리부터 세금 내면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면 호구입니다. 호구. 그래서 저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소득 투자자가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연금저축에 납입 한도입니다. 그죠? 그냥 ISA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연 1,800만원, ISA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연평균 수익률은 8% 정도만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3년, 6년, 9년 후 돈 필요해가지고 해지하는 경우 세후자산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자 소득이 없는 투자자니까 연금저축에서는 세액 공제 안 받았겠죠. 수익에만 16.5% 기타 소득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 납입금은 150만원, 150만원, 최종 자산은 6,200만원이 됐어요. 3년 후에. 일단 3년 후입니다. 3년 후. 세전 최종 자산은 6,200만원이 됐고 원금은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 그리고 수익은 800만원. 과표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 400만원 기본 공제 받나 봐요. 그래서 ISA에서는 과표가 420만원이고 9.9% 곱하면 41만 6천원입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이 세전 자산에서 이렇게 세금 내고 41만 6천원 내고 3년마다 이렇게 6,100만 6,179만 2천원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할 수 있겠죠. 세금 내면서 매 3년마다 41만 6천원 세금 내면서 그러면 3년 차에는 6,100만원 이전할 수 있겠고 6년 차에는 이제 1억 2,300만원이 연금저축으로 이전되고 다 이 세금 정산한 겁니다. 그리고 9년 차에는 1억 8,500만원이 연금저축으로 이전됩니다. 그런데 그냥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 안 하고 쭉 놔뒀으면 세후자산이 연금저축이 훨씬 크죠. 그죠? 쭉 인출 안 하고 그냥 keep going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소득 투자자 무직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연금저축에 그냥 바로 납입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소득이 없는 투자자는 ISA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연금저축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 아내 따로 해야 됩니다. 그죠? 소득이 있든 없든.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 중도인출하는 경우 3년 차에 중도인출하고 6년 차에 중도인출, 9년 차에 중도인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년 후에 이제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요 수익에만 부과되죠. 그죠? 그래서 세금이 135만원이고 6년 차에 인출하면 510만원, 9년 차에 인출하면 1200만원인데 3년 차에 인출하면 ISA가 약간 많습니다. 그죠? 100만원 정도 많네요. 그리고 6년 차, 9년 차에는 세금 내고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연금저축이 ISA보다 세후 자산이 더 커요. 그죠? 그리고 굳이 세금 내면서 다 해지할 필요 없겠죠. 그죠? 비과세 초과납입금 분리 인출하고 ETF를 펀드로 전환하고 대출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도 많고 그리고 세후 최종 자산도 더 크다. 그리고 이제 ISA 과거 이제 ISA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